네, 안녕하십니까. 저 물리선생 김목현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재종반에서 그 20년 정도 재수생들을 가르쳤고, 내신 수업을 시작한 거는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재수생, 대치동 학생들이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고 열심히 또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재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와서 보면, 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각 과목별로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뭐냐면, 어떤 그 문제를, 어떤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어떤 뭐 스킬 같은 거, 이런 것만 많이 익혀가지고, 실제로 수능 문제는 그런 식으로 어떤 단순한 어떤 스킬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학생들이 실제로 수능 보기 전까지 물리학 원이나 투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그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한 양에 비해서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적으로 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정말 정확하게 어떤 물리적 개념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문제 푸는 스킬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물리학 2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리학 원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취지가 뭐냐면, 이공계 학생들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어떤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저하게 어떤 물리학 원에서는 그 물리학 원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자기가 어느 쪽 분야를 전공하더라도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 소양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책이 물리학 원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수능 시험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봐도 계산형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뭐 학생들은 물론 이제 그 물리학 원에서 수능에 20번 문제가 킬러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고등학교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그 킬러 문제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들이 무슨 학생들이 미워서 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성취 기준 표를 보면 그 표에 맞춰서 적합한 문제를 내는 것이고, 따라서 정확하게 만약에 그 출제 의도에 맞게 문제를 푼다면, 지금까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나왔던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도 절대 계산 과정이 2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러면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2줄 이상 넘어가지 않는 계산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게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물리학 2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공계 중에서 특히 공학 쪽,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학 쪽에 관련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물리학적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리학 2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또 다릅니다. 그 물리학 2에서는 정량적인 계산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물리학 2하고 물리학 1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물리학 2가 이제 좁은 범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리학 2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물리학 2를 미리 공부한, 선행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경시대회라든지 아니면 영재고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숫자가 꽤 많기 때문에, 반면에 물리학 2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아주 작습니다. 뭐 한 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그 물리학 2를 미리 선행으로 공부한 학생들 숫자만 해도 1등급 숫자를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만약에 선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학 2를 수능 시험에서 봤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준비한 그 양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이 물리학 2에서 1등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수능 시험을 봐보면 일반고 학생들에서도 물리학2에서 1등급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그 선행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물리학2를 이제 선택을 수능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물리학2 과정을 넘어서게 됩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야지만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1등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고등학교 물리학2 과정은 넘지 않되 대신에 문제의 난이도를 어떻게 하냐면 계산형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계산형 문제를 많이 내다 보면 그러면 어떤 뭐 선행을 해서 굉장히 더 깊은 내용까지 알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딱 고등학교 물리학2 내용 정도까지만 아는 학생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냥 계산 능력이 빠른 학생들이 더 빨리 값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 능력만 가지고 따져보면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경쟁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반고 학생들도 물리학2에서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그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수능에서 물리학2를 선택하는 거는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반고 학생들도 물론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하면 물리학2에서 1등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2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량이 엄청난 양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물리학2에다가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가 정말로 물리학이 좋아서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냥 취미로 해라.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해도 충분하다.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물리학 원만 해도 대학 가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장 어떤 가성비가 좋은 과목을 선택해서 투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물리학2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경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물리학2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긴 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냥 순수하게 어떤 가성비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제 물리학2를 선택하는 건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학교에서 물리학2는 굉장히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리학 1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지만, 물리학2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쁘신 와중에 또 물리학2까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학2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 준비하는 시간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떤 이제 꼭 물리학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진출할 게 아닌데, 투를 꼭 이제 일단은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물리학2를 선택하긴 했는데, 본인도 사실은 좀 암담하죠. 그게 이제 내용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둘 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물리학2 내용 문제들은 좀 쉽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쉽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그 수능 특강에서 2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 그 물리학2에서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나올 때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부분의 학교들은 물리학2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어떤 그것들을 응용해서 굉장히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또 한 학기 만에 끝내는 건데, 그거를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선행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학2를 준비할 때는 그냥 개념, 소위 말해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개념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역시 학생들이 준비할 때도 역시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 돌림힘 토크라고 하는 건데요. 돌림힘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돌림힘 그러면 돌림힘이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아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그 학교 시험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학 2가 내용이 이제 크게 세 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앞에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전역학 파트고요. 1단원이. 2단원이 이제 전자기장 파트고, 그 다음에 3단원이 파동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파동 파트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현대물리의 내용도 좀 들어가 있죠. 그렇긴 한데 이제 대부분 경우 이제 그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 앞에 역학 파트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역학 파트 시험을 보게 되는데 물리학 1에서도 그렇지만 물리학 2에서도 마찬가지로 역학 파트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물리학 1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꼬아놓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긴 하는데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막 상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처음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물리학 1하고 다르게 좀 처음 다뤄보는 돌림힘 같은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다루지 않았던 원운동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학생들 입장에서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 1은 1차원적인 운동을 다룬다면 물리학 2에서는 2차원, 3차원적인 운동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차원만 높인 거고 큰 차이는 없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나면 별 내용은 아닌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 걸로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해서 자기 걸로 체득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리학 2를 이제 내신으로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전자기 쪽하고 파동 쪽 이쪽은 이제 기말고사 쪽이 범위가 될 텐데요. 그쪽은 학기 중에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아예 대부분의 학교들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만 쭉 이렇게 익히고 거기에 이제 그때 대처를 하면 되는데 물리학 1과 마찬가지로 물리학 2에서도 이 역학 파트는 역시 또 연습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여름방학 때 미리 한번 그 1단원의 역학 파트를 쭉 정리를 해두면 아무래도 딱 들어갔을 때 일단 용어부터 친숙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할 때 훨씬 쉽게 개념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름방학 때 개념적인 어떤 내용들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필수 문제들을 딱 한 분 정도 풀어보고 2학기 들어가서 중간고사 준비를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름방학 때 사실 뭐 이것저것 공부할 양이 되게 많습니다.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겠죠. 그래서 수학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수업 시간을 많이 집어넣고 그렇게 할 텐데 그 와중에 어떤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툴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아무래도 2학기 때 훨씬 부담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일단은 그 역학 파트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수업을 진행할 내용으로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쫓아오는 경우라면 전자기장 파트의 일부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뭐 전자기장 쪽은 기말고사 범위라서 해둬도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철저하게 중간고사 대비해서 역학 파트까지를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제 정리를 해두면 아무래도 2 과목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도 이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딱 이제 학교에서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또 개념적인 부분을 묻는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중에 학교 내신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운동에서 꼭 필요한 거, 돌림위에서 필요한 거, 또 돌림위 문제를 풀 때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두면 부담 없이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물리학 2 내신 준비를 이렇게 시켰었는데, 이제 많지는 않은 학생들이었지만, 그렇게 시켰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자기 학교에서 제일, 물리학 2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97점이 제일 높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뭐, 그 친구들도 그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부담 주지는 않았거든요. 준비시킬 때. 이제 어쨌든 꼭 필요하다는 문제, 요거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 날 때 몇 개씩 풀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시켰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제 방학 그래도 2학기보다는 방학 때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방학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 물리학 2의 내신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